페이지 17쪽 2번 문제이고요. 레벨 3 실력 완성 문제입니다. 두 문제를 다룰 건데요. 우선 첫 번째는 살짝 N축 관련해서 도구를 딱 도구라고 하나요? 그 어떻게 언제 사용할지 그리고 언제 사용하지 말아야 할지 기준을 정하기 되게 좋은 문제다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원래 N축은 수투에서 다루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도요. 그래서 평가원에서는 N축이 출제된 적이 없어요. 수투에서. 네, 공통 범위가 이렇게 생긴 이후로는요. 공통에서 나온 적이 없는데 그런데 수능 특강에 자꾸 나온다. 물론 해설지에는 N축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미적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N축을 쓰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미적에서도 N축을 쓰는 게 유리할 때랑 유리하지 않을 때가 나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그런 상황을 정리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N축을 언제 쓰고 언제 쓰지 말아야 하냐. N축을 쓸 때가 보통 실근 개수를 구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실근 개수를 구하려면은 일단 뭐 함수가 있어요. 막 함수가 복잡하게 이렇게 있다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직선을 하나 긋잖아요. 네, 요 어떤 직선을 그을 건데 만약에 이 함수가 그냥 단일한 함수면은 표현을 하기가 쉽겠죠. 근데 만약에 뭐 fx가 있고요. 여기에 g가 하나 되어 있어. 합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 함수를 그리기가 힘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때 n축을 쓸까 말까 고민을 하게 돼요. 결국 요 직선과 요 합성함수의 이 관계를 알아내려고 할 때 n축을 쓸지 말지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근데 이 n축을 어떤 땐 써야 하고 어떤 땐 쓰지 말아야 하냐면요. 요 직선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요 직선이 만약에 직선이 고정이 되어 있다. 직선이 고정되어 있으면요. 그러면은 n축을 쓰는 게 아닙니다. 웬만해서는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어, 그냥 네, 이 함수가 n축 쓰지 않았을 때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울 때인 거야. 그죠? 그래서 함수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요거는 n축을 써야겠죠. 네. 근데 보통 함수가 어렵게 안 나와요. 사실 안 나오는데 네, 그 실력 부족인 거예요. 이 함수를 n축을 쓰지 않고 네, 이 짝대기 그어서 판단하는 거를 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시험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안 오게 연습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직선이 고정되어 있고 n축을 쓰지 말아야 하는 상황은 언제 했냐면요. 3모 때 제가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3모 영상을 그 링크를 달아둘게요. 위에 올라가도록 네, 추천 영상에 넣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문제인데 이번 문제는 이 짝대기 이 직선이 고정이 안 돼 있습니다. 고정이 안 되어 있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n축을 쓰는 게 좋겠죠. 해서 네, 근데 또 수능 특강은 그냥 네, n축을 쓰지 않고 쭉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현을 n축을 쓰지 않고 하면은 범위를 너무 많이 나눠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그래서 평가원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는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수2에서는. 근데 아마 미적에서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수2에서는 안 나올 거고. 그래서 이 상황은 직선이 t인데 이 t가 움직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어떤 특정한 값으로 고정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살짝 일반적인 상황을 다뤄야 해서 그래서 n축을 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오늘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한번 읽어보면요. fx가 최고차항 개수가 1인 4차함수로 주어져 있고 알파는 1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의 조건에서 절대값을 fx에서 f1 뺀 거. 이 절대값이 x는 알파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대요. 그래서 이 함수가 x는 알파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x는 1일 때 미분이 가능해야 되죠. 왜냐면 알파는 1이 아니니까. 결국에는 fx는 x-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질 거고요. 가에서 fx는 x-1의 제곱 가질 거고 x는 알파에서 미분이 안 돼요. 그러면은 x 알파는 그냥 하나 인수로 갖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하기 f1 이렇게 함수를 설정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를 한번 볼게요. 어, 4차 함수구나. 죄송합니다. 4차 함수니까 세제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제곱 이렇게 돼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나 조건을 한번 보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극소를 갖는다. 그리고 f 마이너스 2분의 1이 0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fx 그래프 개형은 대략 이렇게 될 거고요. 뭐 얘가 1이 된다 라고 할 거고 여기가 뭐 y는 f1 해야 할 거고 그리고 극소값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갖고 요 함수값이 0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x축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우리 비율관계 알죠? 여기가 2분의 3이니까 여기는 2분의 1이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일 겁니다. 따라서 얘 값이 알파가 되고요. 우리는 fx를 거의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이다.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한번 넣어줘야겠죠. 그러면은 f1의 값을 구하는 것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f 마이너스 2분의 1을 구해볼까요?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의 세제곱 8분의 마이너스 27 곱하기 마이너스 한 번 더. 여기는 더하기 1입니다. 그래서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더하기 f1 했더니 얘가 16분의 마이너스 27 더하기 f1이 되고요. 얘가 0이다. 따라서 f의 1은 16분의 27이 되겠죠. 그래서 16분의 27 이렇게 하면은 fx가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처리해야 할 단계인데, 네, 여기가 고민이 되는 지점이죠. 요거를 n축을 쓸지 말지. 근데 잘 봐봐요. t가 실수 t예요. 일단 고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쵸? 여기에서 실근의 개수가 gt라고 함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이 gt가 t에 따라 변화합니다. 이러면은 t 값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결국에 t가 움직임에 따라 g의 값을 관찰을 하니까 결국에는 t를 어떤 특정한 값으로 고정하고 요 gt를 관찰을 하려고 하면은 조금 직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쵸? 그럴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거꾸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요 t 값을 편하게 관찰을 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서 결국에는 n축을 써야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fx에 fx 합성이 되어 있는데 다행히 fx가 되게 편안한 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fx가 무한대에서 출발했다가 0으로 한번 가고요, 그리고 0에서 다시 무한대로 가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y축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은 요 정의역인 fx가 무한대에서 0까지 한번 가고요, 0에서 다시 무한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굴곡은 생각 안 하고 볼게요. 그래서 f의 fx를 그냥 모양만 생각해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요 점이 요 x가 2분의 1인 마이너스 2분의 1인 상황이겠죠.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일 거고요. 그때 이 함수값이 여기가 될 겁니다. 그죠? 여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 값은 f0의 값이니까 f0은 구해주시면은 16분의 11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y는 16분의 11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거의 끝났죠. 그래서 t에 따른 요 실근 개수 변화를 한번 봐요. 빨간색으로 해줄게요. t를 일단 t가 16분의 11보다 클 때는 두 개가 갖고 있죠. 그리고 딱 t는 16분의 11일 때 한 개가 될 거고요. 그리고 t는 16분의 11보다 작을 때는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t는 베타에서만 불연속이 돼야 돼요. t는 베타에서만 불연속이 돼야 하니까 요 베타 값은 16분의 11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랑 베타 요 값을 더해서 구하라고 했죠. 알파는 아까 구한 게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요 값이 베타가 되고요.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16분의 11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6분의 5가 답이 되는 겁니다. 네, 다음은 바로 아랫 문제 3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왜 하냐면요, 요 표현 있잖아요. 가조건에 요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요거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확신을 가지라고요. 그래서 오모에서 다뤘죠. 오모 14번. 네, 안 보신 분들은 풀이 올렸는데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우리가 절대 방정식이라고 했죠. 얘가 0보다 크고요, 얘가 0보다 큽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fx랑 f3 뺀 거의 제곱 그리고 f'2의 제곱 요 두 개를 더해서 0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러면 fx 마이너스 f3은 0이 돼야 할 거고요. 그리고 f'의 2 요게 0이 돼야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동시에 만족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옮기지 않았는데 여기에 실근 개수가 3개래요. 참고로 서로 다른 겁니다. 서다. 네, 그러면은 fx를 결정할 수 있겠죠. 끝까지 풀진 않고. 네, 이 fx 결정만 한번 해볼게요.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fx는 x제곱에 x제곱 더하기 이런 꼴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4차 함수잖아요, fx가.
그러면은 미분하면 3차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값을 최대 3개 가질 수가 있는 건데 fx는 최대 3개를 가질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실근이 요거는 무조건 성립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실근이 3개 나온다는 이런 의미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fx는 f3의 실근이 일단 3개가 나온다는 이 조건을 킵하고요. 그 다음에는 미분해 줍니다. 그러면은 f'x가 4x의 세제곱 더하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f'2는 0이래요. 그러면은 인수 하나는 찾았죠. 그리고 여기에서 fx가 x제곱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f'0도 0이겠죠. 하나 또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실근 하나가 뭔지 몰라요. 그죠? 근데 여기서 실근이 3개가 돼야 돼요. 실근이 3개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하냐면 4차 함수에서 이러거나 뭐 다양한 상황이 있을 텐데 이렇게 접해야 하나, 둘, 셋이 될 겁니다. 이렇게 접해야 하나, 둘, 셋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x는 3에서도 f'3이 0이 되는구나. 그래서 x-3 여기까지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은 4의 x의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이 될 거니까 4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0x의 제곱 더하기 24x 될 겁니다. 따라서 적분을 한번 해주시면요. f의 x는 x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20의 x의 세제곱 더하기 12의 x제곱입니다. 그리고 상수항은 없으니까 그냥 상수항을 없애주면 그냥 요 꼴이 f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꼴을 한번 보시면은 요런 꼴이 되는구나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요 조건까지 아까 여기에 고려를 했어야 했어요. 아마 안 되는 상황이 생길 건데 네, 그런 거 따지는 거는 안 하고 오늘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요 방정식 푸는 방법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단원은 여기까지 할게요.